그 아키텍처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관점으로 둔 가장 코어 홀딩이 될 거고, 다른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 미국 주식 하면 또 세계 증시의 어떤 화랑, 이것을 생각하면 그 천병으로 엔비디아가 있다. 네.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몇 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갖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 지금 시점에서도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이 AI 열풍은 곧 사라질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저 아는 분이 그 미국 실리콘밸리 사는데 엔비디아 근처에 사세요. 아, 그래요? 이분은 거기는 근무 안 하고 자기 주위에 이웃들이 그 회사 직급은 안 높아도 20년씩 근무한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다 부자가 되셨다고. 아, 그치. 자사주, 스탁옵션. 그러니까 받아서 뭐 20년 전에 받으면 얼마나 싸게 받았겠어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 테슬라 1분기 실적을 봐도 그 엔비디아의 H100을 35,000개를 반도체를 샀다고. 근데 그게 한 3만 달러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1조 4천억을 썼어요. 그러니까 메타는 그거보다 몇 배 되는 그 엔비디아 그 반도체를 샀고, 근데 뭐 지금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반도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커스터마이즈 된 게 워낙 그 잘하고, 계속 그 젠슨 황이 미래를 잘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 상향이 더 그만큼 돼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1년 전에 한 50배 퍼기준으로 하던 게 지금 35배, 30배 정도. 더 낮춰졌네요. 그래서 낮춰져서 제 생각에는 이 열기가 꺾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업이 어떻게 진화를 해도 엔비디아는 잘 적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슨 황의 리더십이나 그런 게 뛰어나서,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가격에도 큰 뭐 고평가됐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예. 지금 1분기 실적, 물론 이제 보니까 엔비디아,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자신 없는 기업이 마지막쯤에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가 꼭 그렇게 마지막쯤에 발표를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 1분기 실적도 지난 분기처럼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하던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성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확 그 올라가는 국면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추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실적이 더 좋게 나오면 상향 조정을 하려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하향 조정되는 사이클에서는 아주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뭐 컨센서스가 뭐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최근에 젠슨 황의 행보나 그 발언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 있게 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실적 발표하면서 보면은 나온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현금 보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익이 원체 네, 그렇죠. 좋으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사실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예. 엔비디아가 요즘 좀 자꾸 이 하드웨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저도 뭐 문송이죠. 그러니까 문과 출신이 그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를 깊이 알기는 어렵지만,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AI 대가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 2년 전쯤 물어봤습니다. 그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에 대안이 있냐. 네. 한국에 대안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대안은 전혀 없고, 그 아키텍처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워낙 또 그런 점에 강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독보적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은 틀린 거죠. 메모리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서 그렇죠. 가격 그 코스트 리더십을 끌고 가서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젠슨 황이 대만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10살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대만 사람들이 이 TSMC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남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같은 팀으로 같이 일하고서 호흡을 맞추는 걸 잘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잘 만들고 제조를 잘하지만 팀으로 같이 일하고 고객 얘기 듣고 반영하고 이제 그런 것을 엔비디아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TSMC도 뭐 당연히 그렇고. 예.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또 그 기업에 대한 자꾸 미래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거나 아니면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행로, 투자하는 행로를 보면은 다음을 어디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미래 21세기에 잘 나가는데 다 깔려 있죠, 되게.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도 되게 그 반도체 쪽에 되게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회사가 처음에는 이제 게이밍에서 되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래에 하여간 모든 그 모빌리티나 반도체가 필요한 데는 다 지금 포진이 돼 있고, 그런 면에 이미 다 투자를 하고 있어서는 있다. 예, 그러니까 고객들하고 대화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해요.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시시각각 자기네 포지션을 잘 변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MD나 인텔 그다음에 뭐 이런 데가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상당한 시간 더 예, 지속이 될 예, 것이다. 예. 그리고 인력도 워낙 좋은 사람들 많이 뽑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얘기를 들으면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인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글 같은 데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많이 뒤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구글을 계속 믿었던 게 워낙 최고의 인력을 다 빨아들여서 그렇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오히려 구글이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좋습니다. 네. 이익도 많이 네. 내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라는 게 결국 사람인데 엔비디아의 인력이 되게 좋다고 아주 뭐 경력직들 좋은 사람들 많이 뽑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하긴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대만의 그 어떤 경제 시스템을 다룬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 말씀하신 협업, 그러니까 동업을 해가지고 잘 되는 나라가 네. 그렇게 우리는 동업하면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거기는 너무 서로 잘 돼가지고 동업이 아주 대부분의 그 중소기업들이 동업 문화로 만들어진 회사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라는 데가 되게 양안 관계나 이런 면에서 이제 어려워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제 리저널 헤드를 옛날에 외국금융기관에서 해보면 대만 사람들한테 일을 주거나 일하기 제일 편해요. 같이, 그러니까 항상 소통하고 협업하기가 되게 좋은. 그러니까 그게 21세기의 엄청 장점으로 이제 드러나죠. 예. 네. 자, 참 부러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불과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 다들 부러워하던 기업이 삼성전자였는데 일본 기업들 저 신문기사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 상위 몇 대 기업을 이익을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밖에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 신문기사로 나왔던 것들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이 AI 이 반도체 혹은 이 AI 열풍에서 완전 좀 낙후되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반도체 쪽에 그 회사를 오래 하신 그 대표 회장님, 창업자분 얘기가 이제 그 대만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먼저 얘기를 들으려고 자기가 얘기를 안 하고 상대방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찾아가면 삼성전자 워낙 잘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해주십시오. 먼저 자기네가 얘기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래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고의 인력이 많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같이 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리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장비 이렇게 해주세요. 그 장비 회사 회장님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기업 문화가 잘 안 바뀌면 이제 뭐 이사회나 이런 쪽에서 좀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선순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렇게 좋은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어떤 그 기업의 성장 그 비전을 보면은 정말 부러운데, 지금 미국 기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M7들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면 좋은 회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또 리스크가 항상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정한 리스크를 안고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M7 회사들이 엄청나게 긴장감이 요즘 많아요. 제 이제 아는 지인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엄청나게 긴장감이 많고 계속 좋은 인력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여기보다 좀 밖으로 회사를 뭐 팔런티어 같은 데 가려면 뭐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AI 쪽에 엄청 뛰어나고 소프트웨어 강자지만 리스크 대비 리턴을 따지면 M7에 머무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알파벳을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뭐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결국 AI나 이런 쪽은 사람이 다 하는 건데 압도적으로 최고의 그 인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 독점 비즈니스 검색에서 해서 절실하고 항상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움직이는데 뭐 그래도 실력이 있고 그게 결국 나타나고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조금 리더십이 그 순다 피차이가 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보다는 이런 좀 총기나 이런 거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인프라는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전 알파벳을 여전히 좋아하고 엔비디아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참 생각만 해도 참 부럽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우리 한국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참 지지부진하잖아요. 좀 올라서 기대감을 주다가도 다시 원위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박스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박스권이라는 말 자체가 뭐 박스피라고도 예, 하더라고요. 박스피라고도 하고 네.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오르면 팔아야 된다. 이러니까 장기 투자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여겨졌던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밸류업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해소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버넌스 포럼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공무원한테 건의 잔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 투자가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3걸음 앞으로 나가고 2걸음 후퇴하면 결국 1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하여간 이번에 밸류업 그 발표회를 2차 세미나를 가진 지난주 5월 2일 날 보면 가이드라인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 담당했던 박사님한테 제가 칭찬해 주는 걸 보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그래요? 예, 근데 뭐 실제 근데 조금 이제 애로사항은 되게 있었다.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로비와 반대, 그다음에 모든 조항을 다 빼달라고 그래서. 근데 실제 그 큰 부분들은 국회를 넘어야 돼요. 그 뭐 지금 여기가 우리 국회에서 되게 가깝죠. 근데 저희가 이제 3월에 10대 과제, 그러니까 한국 밸류업을 위한 10대 과제를 저희 포럼이 했는데 10개 중에 7개가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법률상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상법 개정, 이사의 그 충실의 의무 관련된 건 또 정무위가 아닌 법사위.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장기 과제고, 뭐 그 중에 일부는 야당이 좀 전향적으로 바뀌면, 아직 야당은 밸류업에 대해서 공개적인 코멘트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찬성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간 큰 그림은 국민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게 너희 이웃 나라인데 일본이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냐. 저항이 저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큰 그림을 보고 세상 변하는 걸 다 아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고 기업들이 실제 보통 우리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 보면 꼭 해야 된다는 게 자본 비용하고 투자 수익 대비 당신네 펀딩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그거 이제 가장 기본인데 제가 이제 대기업들 뭐 재벌 회사, 중견 회사들 많이 저희 찾아옵니다. 만나보면 실제 계산들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업 가치를 파괴하고 있어. 다 놀라고 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걸 해소하려면 노는 자산, 너무 과도하게 현금 갖고 있는 걸 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결정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주가의 역의 함수니까 주가가 우리가 너무 낮아서 그만큼 자본 비용이 높다는 건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은행들,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지배주주가 없는 포스코 같은 데 발표를 뭐 몇 달 내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대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 다 안 할지는 몰라도
많은 기업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일단 회사가 인정을 하고 숫자를 발표를 하면 그걸 근거로 또 저희 같은 포럼이나 그다음 외국 투자가들, 국내 펀드들이 따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 한국 증시 우리가 사실 밸류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야,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장기 우상향 갈 수 있는 거야? 막 뭐 3천, 4천, 5천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기대감들을 가졌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의 가장 큰 저 희망 좀 주세요. 근데 뭐 기대 수준은 항상 합리적으로 갖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지배주주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4, 5월 달에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펀드도 만나는데 뭐 150년 된 회사가 제가 창업 패밀리 물어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요즘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배 패밀리들이 있고 물론 기여한 면도 많지만 이제 특히 자기가 직접 들고 있는 회사 주가는 오르는 걸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압력으로 결국은 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이제 엉뚱한 이상한 짓, 일반 주주를 이제 물매기는 그런 행동은 점점 안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씩은 그냥 개선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뭐 획기적인 뭔가 변화가. 근데 이제 진짜 야당이 뭔가 뜻밖의 선물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지금 뭐 여의도를 이제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원래 야당이라는 건 반기업, 반재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민을 위한다고 하니까 우리 1,400만 일반 주주들이 서민 아니면 일반 뭐 우리 투자가들이니까 저희 입장을 좀 헤아리면 뭔가 좋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지켜봐야겠죠. 네. 하여튼 그 총선은 끝났지만 또 2, 3년 후 대선이 또 이슈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이 개인들이 부동산으로 더 이상 부를 얻기가 어려우니 주식으로 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해주지 않겠냐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인데 일단 또 그런 환경인 거는 맞긴 하네요. 네. 참 그 오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빨리 좀 단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어차피 갈 거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또 이렇게 결정은 빠르잖아요. 참. 그 엔비디아 우리가 잠시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역시 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니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뭐 부도설까지 돌면서도 어쨌든 상당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계속해서 우려되는 게 좀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레거시 쪽, 디램 쪽, 뭐 랜드 쪽 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의 어떤 신뢰, 기대를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는 되게. 그래서 올해 뭐 영업이익이 한 30조 이상 나고 아마 내년 하반기가 기업이익의 정점이 될지 아니면 2026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로 치면 한 5회쯤 온 것 같아요. 4회에서 5회.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한 4, 5회 정도 남아서 근데 물론 주가는 이제 피크 어닝 이익의 정점을 선반영하니까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주가는 피크를 칠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기대해도 되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의 과정,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시장이 되게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파운드리 같은데 이제 성과가 잘 안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램을 하듯이 파운드리를 접근하니까 고객들이 조금 이제 불만도 있고 좀 더 같이 협업을 하고 대화가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게 기업 문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보면 이제 진짜 변화하려면 이제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지금 TSMC는 미국에 상장된 지 한 25년 넘었어요. 1997년에 NYSE에 상장을 해서 한 25년 넘게 상장을 해서 상장 주식의 5분의 1 정도가 미국에 거래가 됩니다. 하루에 1조 원 이상 거래가 돼서 그 자체로도 미국 주식으로 인정을 받아요. 미국 ETF도 포함이 되고 미국 반도체 지수에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삼성전자가
제품만 미국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도 금융시장도 미국 가서 떳떳하게 TSMC가 25년 전에 갔는데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자사주를 현금이 지금 100조 원 가까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자사주를 사서 그거를 ADR 형태로 미국에 상장시키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IB 대표들한테 물어봤는데 몇 달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전향적으로 우리 뭐그 이재용 회장이나 그룹 아니면 삼성전자 경영진이 그런 결정을 해주면 진짜 박수를 칠 일이고, 다른 것은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불만이 있어요. TSMC는 글로벌한 보드예요. 그러니까 뭐 MIT 총장도 들어와 있고,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회장, 전 회장도 들어와 있고, 반 이상이 외국인이어서 이 보드 이사회의 충고 내지 전략에 관한 잔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사회 멤버가 100%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호흡을 맞출, 그러니까 오히려 잔소리를 하고 충고를 해줄 그런 경험이 많은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절대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화나 DNA가 잘 안 바뀌는 것도 이런 잔소리를 해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가 쓰지만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해온 대로 그냥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상장 이사회의 글로벌화 이제 이런 거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도 주가가 엄청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말로만 가끔 삼성전자 제가 받으려면 미국에 상장해야 돼. 맨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국으로 본사 옮겨야 돼. 근데 뭐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고도 ADR 활용해서 자사주 가지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엄청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거버넌스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글로벌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뭐 불편하고 지금 싫어도 일반 주주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을 하면 아마 SK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 금융시장도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 기업도 실력이 뛰어나니까. 네, 그것이 결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그쪽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한국 증시, 한국 주식값이 그대로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같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좀 전향적으로 좀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삼성전자 우리 1000만 주주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네. 자, 그 지금 시점 한국 증시에서 역시 그 모아간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주목할 만한 주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 수가 늘고 그래서 실제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는 폭은 적고, 그다음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뻗어나지는 못해서,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제일 잘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반도체여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관점으로 둔 가장 코어 홀딩이 될 거고, 다른 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 여기 나왔을 때 현대차 우선주 얘기를 제가 했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되게 세계에서 요즘 모멘텀이 가장 좋은 회사인데 우선주는 보통주의 거의 반값, 아니 60%에 사니까 여전히 퍼가 3배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5%가 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배당을 좀 넉넉하게 받으면서 성장은 못해도 그걸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은행주들이 우리가 뭐 성장주는 아니지만 계속 배당을 늘릴 거예요. 그리고 감독 당국도 이번에 우리가 간섭을 좀 덜하면 은행들이 주가도 좋을 수가 있고, 너무 우리가 일일이 다 배당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는 없네,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이 주주 환원을 50% 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시총 뭐 17조, 18조 원, 하나금융지주랑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들이 적게는 배당 수익률이 한 4, 5%, 많게는 7, 8% 가는 데들이 많아서 우리가 배당 포함해서 한 10에서 15% 매년 벌면 엄청나게 좋은 성과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그동안 연 5%밖에 안 됐으니까 배당 수익 2% 포함해서. 그래서 은행주들이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밸류업을 그나마 좀 제대로 할 거예요.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당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배당도 최근에 이제 다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배당도 챙기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도 하고 그러면서 주가도 꾸준히 올라서 제 생각에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한 10%나 좀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전략을 성장, 반도체 성장, 그 다음에 배당, 우선주나 아니면 금융주를 하는 게 좋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전략이죠, 되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너무 그 투기적인 어떤 욕심 이걸 갖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수익률이 10%, 15% 이게 성이 안 차는 거라. 아, 상한가 그렇죠. 먹으면 30%인데 막 이런 생각. 이러면서 자꾸 그런 어떤 모멘텀이나 아니면 그런 수급이 쏠리는 주식들에 가다 보니까 자꾸 물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될 시점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논리가 이거거든요. 내가 부자고 돈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해보겠지만 작은 돈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불리지?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복리라는 게 그 돈이 쌓이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꽤 불어나요. 그래서 적은 목돈도 이게 나중에 꽤 나한테 큰 돈이 내가 집을 살 돈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뭐 여유 자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도 그것을 뭐 날리는 것은 또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그리고 지금 돈이 좀 목돈이 적어도 나중에 또 뭐 3년, 5년, 10년 후에 또 돈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렇죠. 투자 습관을 일단 들이는 게 그리고 내가 수익률을 항상 챙겨보고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방을 노리면 결국 전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한 방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주가 50% 빠지는 종목도 그렇죠.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익이 별로 이렇게 안 난 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자신의 투자 습관 한번 점검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남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